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로 개인이 18조, 우선주에 3조 4천억, 약 22조. 개인이 삼성전자를 22조 정도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엉클주의 돈돈 주간경제 뉴스. 오랜만에 주식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하다가 올 초에 주춤하면서 대표적인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10만 원까지 갈 거다. 그 얘기도 잠깐 드리겠지만 8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올라가던 추세에 멈추면은 좀 조바심을 내고 이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주식시장을 아직 오랜 동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변동성이라고 하는 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다시 또 떨어지다 보면 언젠가 올라가는 이런 등락이 반복되는 게 변동성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의아해한다는 것은 아직 경험이 좀 짧은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0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뉴스를 보니까 동학개미들이 그동안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어떻게 했나, 주식시장 안에서 동학개미, 외국인, 기관, 이 3자의 싸움이거든요. 물론 예전에는 기관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사학연금기금, 그런 연기금과 금융회사들이 기관이고, 외국인은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많이 흔들었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테니까요. 이제 작년부터 이제 동학개미가 굉장히 힘을 발휘하면서 이 3자의 싸움이 됐죠. 이제는 개미들이 힘을 못 쓰고 양자의 싸움이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지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동학개미는 어땠고 기관은 어땠고 외국인은 어땠나, 이걸 좀 분석해 보면 앞으로 팔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뭔가 호재를 보고 사겠구나.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오르겠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으니까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네. 그리고 이제 이런 3자 매수 세력, 매도 세력의 다툼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좀 보는 것도 재미있는 주식시장일 것 같아서, 올해 1월, 4월 국내 개인 투자자들, 동학개미들을 포함한 모든 개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이게 상장지수 펀드를 포함해가지고 관련된 것들, 종목도 개별 종목도 그렇지만 ETF라고 하는 어떤 펀드화된 주식, 그것을 ETF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주식으로 많이 샀다. 물론 이게 이제 전문가들은 당장은 큰 수익을 올릴 것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로 나타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판단이 잘못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걸 보면 좀 기다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로 개인이 18조, 우선주에 3조 4천억, 약 22조. 개인이 삼성전자를 22조 정도 샀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보면 외국인들이 판 거는 상당히 많은 종목을 팔았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는 외국인이 8조, 기관이 1조, 외국인과 기관이 한 10조 팔아 제끼는데 그걸 다 개인들이 한 22조를 샀으니까 훨씬 더 많이 삼성전자의 매수 세력으로 등장을 한 거죠.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6만 원 이하에 있던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 8만 1천 원 올랐고, 이게 두 달 동안에 한 2만 원 이상 올랐으니까 봄 되고 여름 되면 한 10만 원까지, 반도체가 앞으로 비대면 시대에 굉장히 뜰 거니까 그래가지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1월 11일 날 9만 원을 넘었다가 지난 4월 30일 날은 8만 1천 원, 최근 3, 4월 달 동안 계속 8만 원대를 오가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2분기, 3분기의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산 종목들이 자동차인데, 현대모비스 순매수 3위, 그 다음에 현대차가 순매수 5, 6위, 1위, 2위, 4위가 반도체고 3위, 5위, 6위가 자동차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자동차가 관련된 것은 반도체도 들어가지만 전기자동차도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나 전기차 ETF도 굉장히 많은 매수 세력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대체하는 건 아시다시피 대세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계속 20% 이상을 전기차로 매년 생산하겠다. 연간 성장률이 2020년부터 25년 5, 6년 동안 34%, 연평균 성장률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속도로 성장을 할 거니까 전기차에서 필요한 2차 전지가 투자 유망 종목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공매도 관련된 쪽도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떨어져야지 사가지고 다시 주식을 갚으니까요. 공매도는 제가 전에 찍은 동영상이 있으니까 저희 엉클즈 돈돈 채널에 오셔가지고 공매도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 공매도 뭐 이게 지난 1월, 4월 동안에 한 이슈거리였는데 그것 관련돼서 투자자들이 의사결정한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관련 주식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2차 전지로는 ETF 쪽으로 중국과 관련된 전기차 성장세를 좀 보고했고 공매도 관련된 것은 떨어지면 수익을 보는 이런 그 ETF를 매수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실 공매도 영향이 걱정했던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공매도라면 개인들이 굉장히 기관에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곧버스 투자한 사람들은 조금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관심사를 갖는 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8만 원대에 갇힌 삼성전자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떨어진 이유는 외국인이 순매도를 지속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5월까지 계속해서 삼성전자 순매도를 해가지고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도 총액이 8조 6,700억 원, 기관은 1조 2천억. 그래서 순매도 종목 두 개를 합해니까 거의 10조 가까운 삼성전자를 팔아줬겠네요. 물론 미국 공장이 셧다운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뭐 2, 2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실적, 뭐 삼성전자의 3분기, 4분기 예상 실적 뭐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해 보면 반도체의 삼성전자 10만 원 이상 목표 주가를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닐 거다. 뭐 목표 주가 11만 원을 예측하는 한국투자증권도 있으니까 11만 5천 원을 유지한 데도 있고요. 물론 목표 주가까지 100%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한 90%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8만 원대를 좀 넘는 삼성전자의 모습을 곧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외국인 기관 동학개미들의 그동안의 그 투자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 그런 어떤 주식시장의 호재 악재들하고 같이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호재 악재를 받아들였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할 만한 펀드든 아니면 뭐 ETF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참고할 만한 그런 데이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동학개미, 멀리 보고 배팅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합니다. 엉클지의 돈돈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